메타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의 메타인지를 제대로 박살내며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수진임으로 인해 대치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치동 및 강남 아이들 하루 스케줄을 보면 순간 뇌정지가 옵니다. 본인 학벌이 우수한 대치맘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대치맘들에게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흔히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보고 뇌가 우동살이냐, 능지 수준 어떡하냐, 그리고 메타인지 박살났냐 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구분하고 파악하는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컨트롤 과정의 순환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러닝을 하는데 기록이 정체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러닝 후 숨은 전혀 차지 않는 걸로 보아 폐활량은 준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다리에 많은 피로를 느낍니다. 이때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체 근력이 부족하구나. 여기까지가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상황을 파악했으니 러닝에 도움이 되는 하체 운동을 검색해 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좋은 운동이지만 러닝 기록 향상을 위한 보조 운동이라기엔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이 러닝 기록 향상을 위한 서포트 목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맨몸 스쿼트와 런지를 보조 운동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컨트롤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러닝 전 맨몸 스쿼트, 런지를 병행했더니 기록도 향상되고 하체 피로도 또한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갑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인지에 대한 인지 혹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앞의 예시는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예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동료, 친구, 대학교 선후배와 같은 타인과 소통을 하며 보냅니다. 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타인지는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보다 난이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우선 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단계는 역지사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또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화를 잘 하고 있는데 지인이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래? 라며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는 자신의 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지극히 정상범주의 사람이라면 갑자기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낼까요? 이럴 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갑자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제공을 했을 것이고 상대는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라는 모니터링 결론을 내게 되죠. 이런 모니터링 결론을 바탕으로 가치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혹시 내가 상대에게 저질렀을 수 있는 실수 혹은 무례함을 떠올리려 합니다. 답답하게도 그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상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조차 화가 난 상대에게 실수일 수 있다는 메타인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화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근데 내가 눈치가 좀 없어. 혹시 어떤 점에서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얘기 좀 해줄래? 이유를 알아야 사과도 정확히 하고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아. 정확한 메타인지와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대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이성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타인과의 소통에서의 메타인지는 정확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메타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걸 개선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파악하려면 나 스스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의 장단점은 뭔지 등 스스로를 잘 알아야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의 메타인지를 제대로 박살내며 키우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던져놓고 본인들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는데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겁니다. 평소에 아이들 케어하기 편하려고 자녀에게 스마트폰 던져놓고 방임하진 않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쌍방향적 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스마트폰 영상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비록 과거의 아이들보다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많아져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지면 메타인지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사례인데요. 요즘 이수지님으로 인해 대치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대치맘의 패션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대치동 및 강남 아이들 하루 스케줄을 보면 순간 뇌정지가 옵니다. 이게 중고등학생 스케줄이 아니고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 스케줄이에요. 어쩌면 앞서의 스마트폰에 방임당하는 아이들보다 더 수동적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수학, 피아노, 독서, 토론, 논술, 태권도 등 이 학원 저 학원 이동해가며 배우는데 심지어 쉴 시간도 없어요. 시스템화된 학원에 수동적으로 길들여진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애들 다 이렇게 키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아동 학대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대치맘 중에 본인 학벌이 우수한 대치맘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고학력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치맘들에게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자녀의 하루 스케줄 당신이 매일 해봐. 높은 메타인지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혹은 수백 번의 메타인지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 단점까지도 극복해 나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메타인지가 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스스로 가면을 쓴 아이의 경우 학교 수업 중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한 척 넘어간다고 합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나만 이해 못한 거 아닐까 생각하면 부끄럽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해요. 어른이 되어도 이러한 성향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타인지와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 재질문을 하고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형성된 높은 메타인지는 여러분께 치열한 인생을 선물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언젠가 얼굴에 똥칠을 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메타인지가 강하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강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의 정확한 메타인지를 통해 나를 파악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봅시다. 그러면 높은 메타인지와 자존감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도 무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지해봐요.